오늘은 만성적인 편도염과 인후염으로 오랫동안 고생했던 20대 여성분과 5살 여자아이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려 볼게요. 20세 여성분은 너무나 자주 편도염이 오는데 병원 약을 먹을 때는 잠깐 나아질 뿐 완전히 낫지 않고 오래가 저에게 한약 과립으로 약을 지어 드시는 분이세요. 이분은 10대 때 갑자기 심해진 아토피로 힘들었던 걸 제가 한약으로 고쳐드린 분인데, 그때 이후론 한동안 크게 아프지 않고 지냈다가 20대 때 학교가 멀어 통학 시간이 길어져 피곤해진 후부터는 자주 감기에 걸려 편도가 붓고 힘들었었대요. 그래서 한동안은 집 가까운 병원에서 약을 타다 먹고 나았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이게 낫질 않고 2주 이상 약을 먹어도 계속 편도가 붓고 아파서 깨는 자신을 보고 이건 아니다 싶어 저에게 다시 오셨다고 하셨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되세요? 왜 이분은 이렇게 자주 감기나 과로에 편도가 쉽게 붓고 침 삼키기가 힘들고 항생제도 잘 듣지 않고 오래 가는 걸까요? 동양의학적으로 볼 때 보통 편도가 붓고 아픈 증상은 위장과 대장에 열이 차서 비롯된다고 보아요. 위장과 대장 경락이 그림에서처럼 붉은색으로 흐르고, 이러한 경락에 열이 차면 편도로 열이 몰려 편도가 붓고 아프게 된다는 것으로 이해하면 되어요. 가령 평소 입이 까다로워 편식이 심한 아이는 위와 장이 약한 체질이고, 과로나 감기 등으로 열이 오르면 자신의 약한 장부인 위와 장의 열이 차올라 편도가 쉽게 잘 붓게 되는 거죠. 하지만 위장과 대장의 열이 차오르는 더 근본적인 이유는 사실은 간에 생긴 열 때문인데요. 이는 동양의학적 개념인 음양오행의 상극관계에서 나온 개념인데 이건 좀 어렵지요. 일단은 과로로 또는 감기로 간에 열이 차면 비위장에 열이 다시 차게 되고, 비위장 경락인 편도 주변으로 열이 차올라 편도염이 자주 생긴다고 이해하시면 되어요. 따라서 이분의 반복되는 편도염을 고치기 위해선 간의 열을 완화시키는 백작약이라는 약초가 꼭 들어가야 해요. 더불어 위와 장에 생긴 열을 완화시키고 편도에 생긴 염증을 삭혀주는 약초도 필요하고요. 여기에 감기만 걸리면 편도가 자주 붓는다면 약간 맵고 뜨거운 성질의 강활이나 현개 같은 약초가, 잦은 과로로 편도가 붓는다면 자음광화탕 같은 음액 진액을 보충하여 열을 내려주는 처방들이 추가로 들어가야겠죠. 그리고 이런 약초들은 한약이 아닌 한방 과립제로도 충분한 효과가 나니 한번 시도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그럼 이분은 어떻게 되었냐고요? 잦은 편도염은 그때그때 한방 과립제로 몇 차례 지어드렸고, 체력이 너무 떨어진 건 한약으로 일주일분씩 2번 정도를 드시고, 지금은 2년 이상 편도염으로 약을 지어달라고 하시는 건 없어지셨어요. 참고로 40대 여성분이 정말 잦은 편도염으로 제게 상담하러 오신 적이 있었는데, 그게 15년 이상을 항생제며 프로폴리스 등을 달고 사셨던 분이셨어요. 너무 오래되어서인지 그분에겐 한방과립제를 지어드려도 얼마 지나지 않아 또다시 편도염 과립을 자주 지어가셨어요. 그래서 그분에게 한방과립제로 염증만 가라앉히지 말고 인체의 면역을 주관하는 간과 부신의 기능을 올려보는 한약을 함께 써보면 좋겠다고 권해드렸죠. 그분께선 한두 달 정도라도 한약을 드셔보시기로 하셨고, 저는 최대로 최선을 다해 가능한 최대 용량으로 한약을 지어드렸어요. 소화는 크게 문제가 없으셨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그분은 이제는 환절기에만 가끔 오시는 정도로 1년 내내 자주 오셨던 횟수를 대폭 줄이게 되셨죠. 어떠세요? 한약으로 한방과립제로 만성적인 편도염을 고치는 원리가 정말 멋지지 않으세요? 결국엔 체력과 면역이 좋아져야 편도염이 재발이 안 된다는 것도 너무 일리가 있는 말이고요. 그럼 마지막으로 늘 감기를 달고 살면서 편도가 빨갛게 부어올라 항생제를 달고 살았던 5살 여자애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려 볼게요. 우리 민주는 평소에 밥도 잘 안 먹고 성격도 예민하고 짜증이 많아요. 얼굴은 하얗고 머리카락은 가늘고 갈색빛이 돌고요. 대변은 보통이고 잠도 잘 자는데 피부는 윤기가 없이 좀 건조한 편이에요. 어떠세요? 우리 민주는 일단 밥을 잘 먹여야겠다 하는 생각이 드시지요. 물론 잦은 감기로 입맛도 없고 항생제 치료로 위장도 많이 약해져서 더 심해졌겠지만, 어찌되었든 근본적으로 우리 아이의 면역을 올리기 위해선 밥을 잘 먹여 온몸의 세포에 영양이 차올라
얼굴 피부도 머리카락도 윤기가 나게 그렇게 건강하게 만들어주면 면역이 올라갈 것 같아요. 그래서 민주 엄마에게 말씀드렸죠. 우리 민주에겐 편도염을 가라앉히는 처방은 정말 필요할 때만 가끔 써보겠다. 평소엔 밥 잘 먹고 소화 잘 되고 영양분이 흡수 잘 되게 하는 한약으로 먹여보면 좋겠다 라고요. 민주 엄마는 제 말을 이해해 주셨고 우리는 그렇게 민주가 최대한 맛있게 한약을 먹을 수 있도록 또 민주에겐 스스로 한약을 잘 먹어보겠다는 약속도 받아보고 그렇게 한약을 먹이기 시작하였죠. 처음엔 조총에 타서 나중엔 그냥 한약만 먹고 사과를 먹는 식으로요. 민주는 바로 밥을 잘 먹게 된 건 아니었지만 점차 밥을 잘 먹게 되었고 짜증도 줄어갔어요. 편도로 목이 많이 아프다고 하면 과립제를 아주 소량씩 먹이면서 너무 아플 땐 타이레놀 시럽을 그것도 잘 안 들으면 브루펜 시럽으로 웬만하면 항생제 없이 이겨내도록 여러 방법들을 동원했고요. 그리고 그렇게 한약도 때때로 한방 가립제로 때때로 먹이면서 우리 민주는 3개월이 지나면서부터는 현재의 편도염이 덜 오기 시작했어요. 지금은 그게 벌써 4년 전 이야기네요. 우리 민주는 가끔 엄마 따라 약국에 오는데 이젠 감기도 편도염도 이번 코로나에도 끄떡없이 아프지 않고 잘 넘어갔어요. 아마 4년 전에 저의 도움보단 이후로 밥을 잘 먹고 그렇게 점차 튼튼해져 체력도 면역도 다 좋아져서 그렇게 되었겠죠. 오늘 저의 이야기가 만성적인 편도염으로 고생하신 분들에게 또 항생제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는가 하시는 분들께 도움이 되는 내용이 되셨을까요?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 몸이 과로나 감기 등으로 어떤 열에 의한 자극을 받는다 하더라도 평소에 세포가 건강하고 내부 장기가 건강하면 이렇게 만성적으로 염증 상태로 진행되진 않기에 평소엔 꼭 생명력 있고 건강한 음식으로 나에게 잘 먹여주고 푹 자고 긴장된 마음도 잘 이완시켜 나를 푹 쉬게 해주고 규칙적인 운동 습관으로 혈액순환과 세포에 탄력을 주는 습관들로 항상 건강한 몸과 마음을 챙겨보시길요. 그것으로 고쳐지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선천적으로 약하게 타고난 부분을 도와 체질을 바꾸어 줄 수 있는 한약 치료로 도움을 받아보시고요. 오늘 하루도 복을 부르는 건강한 하루 보내시고요. 그럼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